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1일 정려 5번째 기사. 의금부가 아뢰기를 남호정은 범죄가 매우 중하므로 본부에서 추국하기 미안하니 삼성이 교자할 것인지를 대신에게 의논하여 결정해서 처리하는 것이 어떠 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난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있었거니와 이제 이 계의사는 참으로 내 마음에 맞는다. 이치에 의심할 것이 없으니 삼성이 추국하되 좌상을 위관으로 삼으라 하였다. 좌상은 김응남이었다. 위관이 아뢰기를 남호정이 승복하지 않으니 형추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오늘은 밤이 깊었으니 여기에서 그치고 파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2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위관이 아뢰기를 남호정이 승복하지 않으니 형추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2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신들이 네 자시의 종 끝원을 면천한 것에 관한 공문 및 당초의 감사 심대 의병을 규합하고 근왕의 뜻을 두었으나 근기가 주밀하지 못하여 적이 기회를 타 기습하자 결국 의에 죽었다. 그가 군기를 받아들인 것에 관한 장계 두 통을 가져다 살펴보니 끝원의 이름자를 두 문서가 다 지우고 고쳐 썼고 받아들인 군기 물건도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간사하게 속인 자치가 환히 드러나서 의심할 것이 없으므로 본디 진실로 여겨 논상할 수 없는 것인데 군공청이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단서가 있다고 반개하다가 곧 그 외람된 상언으로 인하여 그 지은 간사한 정상을 분명히 알면서도 필적이 비슷하다고 핑계하고 또 스스로 가첩을 가졌다는 것에 의거하여 면천을 개청하기까지 하였으니 사정에 따라 법을 굽힌 죄가 큽니다. 당상은 추구하고 낭청은 파직하고 끝원을 면천하는 공사를 시행하지 마소서. 대저 군공이 거짓된 것이 거의 다 이러함으로 무리가 시끄러운지 오래니 전후에 군공 중에서 문서를 지우고 고쳐 쓴 것은 다시 더 살펴서 일체 개정하소서. 죄인 남호정은 죄악이 지극히 중하여 본국에 관계된 뿐 아니라 참으로 중국에도 관계되므로 예사로 추국하는데 비할 것이 아닙니다. 삼성이 엄히 추국하는 것은 그만둘 수 없는 처지인데 위관이 도리어 지나치다고 하니 참으로 그 뜻을 모르겠습니다. 빨리 삼성 추국을 명하여 율에 따라 죄를 정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2일 무술 세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대저 자헌은 국가의 중요한 반열이며 포도는 대장의 직분입니다. 이번 도둑은 죄명이 무겁기는 하나 실은 사람을 살상한 한낱 좀도둑일 뿐입니다. 기이한 계책을 내어 뒤쫓고 군사를 보내어 잡는 데 비할 것이 아니고 우연히 잡아서 따져 물을 찌음에 그가 파발꾼을 죽인 도둑인 줄 알아서 나머지 무리까지 잡은 것인데 무슨 논할 만한 공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지금 큰 도둑이 변경에 눌러있어 들에서 비바람을 맞으며 죽음을 무릅쓰고 힘껏 싸워 차맥이 많은 장사도 그 상은 한 작업에 지나지 않는데 이제 편히 앉아서 도둑을 잡은 공을 같은 예로 상 준다면 국가의 작상이 전도되는 것일 뿐 아니라 변경에 있는 무사람의 심정 또한 맥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른바 한 사람을 상 줘 1000만 사람이 실망한다는 것입니다. 관계되는 바가 작지 않으며 조경의 가자를 빨리 개정하도록 명하소서. 근래 나라의 기강이 해이하여 백관이 대만합니다. 사체가 지극히 엄한 왕옥에 이르러서도 명을 받들고 죄인을 잡아오는 자가 혹 길을 돌아서 왕래하기도 하고 혹 중도에서 지체하기도 하니 물증이 온당하지 않다고 합니다. 의금부 도사 이담은 남호정을 잡아오는 일로 지난 5월 12일에 떠났는데
30일에야 돌아왔으니 왕명의 봉행을 지체한 죄가 큽니다. 파직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상이 답하기를 조경은 공로가 작지 않으니 개정할 수 없다. 이 담은 파직은 지나치니 추고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2일 무술 4번째 기사. 좌상 김응남이 정성의 직임에 처하여 태산 같은 명망을 지고 있고 사람을 등용함에 있어 한미한 집안에게도 문호를 열고 임금을 섬김에 있어 선한 길을 유도하는 충성을 다하였으니 온 조정 안에서 찾아도 이보다 나은 사람은 없었다. 그가 아뢰기를 사헌부가 남후정을 삼성에서 취국하기를 바란다고 하는데 이것은 참으로 여정이 함께 분하게 여기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마는 삼성에서 취국하는 옥사는 그 죄가 강상을 범한 사람이 아니면 감히 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전부터 통행해 온 규례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전에 없던 일을 열어놓으면 뒤 패단이 그지없이 될 것이니 신의 어리석은 생각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고 여깁니다. 또 신이 동료와 상의하였더니 남호정은 형편없는 사람이어서 이미 이 순량을 시켜 사로잡혀 간 우리나라 사람이 공술한 사연을 몰래 정사에게 알렸다. 정사가 입경하여 구문 당할 때 남호정을 끌어대어 증인으로 삼는다면 중국에서 반드시 잡아갈 것인데 이 순량과 남호정의 일은 이 순량이 이미 죽었는데 남호정도 이미 미리 폐사하면 뒷날 중국 조정에서 물을 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고 하니 이것도 매우 염려스러운 일입니다. 이 역사는 잘 살펴서 처리해야 할 것이고 바삐 다스려서 뒷사람의 후회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한 외적도 부산에 남지 않고 책봉하는 일도 이루어진다면 그때 가서 이 사람을 곧 극형에 처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이래 관계된 바가 중대하므로 감히 이렇게 와서 아뢰니 황공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니 상이 답하기를 아랜 사연은 그렇지 않다. 결코 그저 그만둘 수는 없다 하였다. 이분이 바른데.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2일 무술 5번째 기사. 동부승지 홍세영이 위관의 말로 아뢰기를 남호정을 한번 형문하였는데 매를 견디고 승복하지 않습니다. 이미 밤이 깊었으니 내일 더 형문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2일 무술 6번째 기사. 강찬을 황해 병사로. 작전지역은 장군이 절제하니 병사의 직임이 어찌 중요하지 않겠는가? 가장 노성하고 큰 계책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결코 이 위임을 감당할 수 없는데 강찬은 일개 폰나기이니 단천에서 참객한 공로가 있더라도 이 때문에 경솔이 절대하는 직임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조희보를 병조 좌량으로 국가의 일이 많은 이때에 병사를 맡은 관원은 기무가 번다한데 조희보처럼 잔약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홍준을 예문관 대교로 삼았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3일 기한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아침에 문안하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3일 기의 두 번째 기사. 진이사 노직이 북경에 가므로 상이 별전에서 배표하였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3일 기의 세 번째 기사. 좌의정 김응남이 아뢰기를 신은 어제 법관이 남호정을 논한 일을 들었으나 그 아랜 사연을 미처 가져다 보지 못하였는데 대궐에서 금부의 삼성 교우자 하는 곳에 갔어야 비로소 보니 신을 지적하여 그의 뜻을 모르겠다 하였습니다. 위관이 언관의 논박을 받고서 그대로 무릅쓰고 있을 수 없으니 곧 위관의 직임을 갈도록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소견이 다르므로 다시 그러하는 것이니 사퇴하지 말라 하여다. 김응남이 다시 아뢰기를 다시 천청을 번거롭히니 매우 황공합니다. 위관이 어떠한 중임인데 남의 배척을 받고도 그대로 그 일을 살피겠습니까? 무릅쓰고 공무를 집행한다면 위관의 사세가 신으로부터 중하지 않게 될 것이니
빨리 가라 차출을 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3일 기해 네 번째 기사 영의정 유성룡이 아뢰기를 신이 이제 위관이 되었습니다. 남호정이 범한 죄는 나라 사람이 함께 통분해합니다마는 강상에 관계되지 않은 듯하므로 어제 대신들이 회의자하였을 때 김응남이 와서 의논하였는데 소견이 같아서 이것을 의계했었습니다. 지금 위관이 사퇴하고 갈리기까지 하였으니 매우 미안합니다. 또 한 의논이 있었으니 죄다 상께 품하여 처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의논할 때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 종성을 중국에서 바야흐로 구문하려 하는데 말이 역관과 곧 남호정이다. 이 쓴양 등에 관련된다면 혹 와서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러하리라고 할 수는 없으나 반드시 그러한 일이 없으리라고도 할 수 없는데 이제 갑자기 엄하게 신문하다가 며칠 안에 죽게 된다면 혹 뒷날에 처리하기 곤란한 걱정이 있을 듯하므로 조용히 출국하는 것만 못하다 하였습니다. 이 일을 김응남이 아뢰었는지 모르겠으나 하정이 일하고 일이 중대한 데 관계되므로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남호정의 일의 조화상이 말하기에 전에 없던 예를 개창하는 것이다 하였으나 천하의 일이 변화가 무궁한데 어찌 다 전례가 있겠는가? 이를 당하여 전례만을 거론한다면 한 등록을 베껴내어 사람을 시켜치고 다니면서 상고하여 처리하게 해도 충분할 것이다. 내 마음에 돌이켜보아 편안하고 사리에 맞춰 마땅한 것이 바로 전례이다. 왕수인이 말하기를 순이 고하지 않고 장가들였으니 무슨 전례에 따랐는가 하였다. 동으로 의회적을 책봉할 즈음에 책사가 달아났으니 어찌 전례가 있겠는가? 남호정의 마음 쓴 자치는 형용하기도 어려우니 삼성 출국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내 소경은 이러하나 옳지 않다고 한다면 또한 어찌 굳이 하겠는가. 다시 참작하여 아뢰라. 중국에서 혹 와서 묻더라도 내 생각으로는 남호정을 단연코 들여보낼 수 없다고 여긴다. 지금 아뢰는 뜻은 어제 조화상도 아뢰었으니 아울러 참작하여 아뢰라 하였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3일 기해 다섯 번째 기사 사관은 이전에 아래인 동지 조경의 가자를 개정하고 금부도사 이담을 파직할 것을 아뢰니 상이 답하기를 모든 승직 가자를 반드시 힘껏 싸워 참액한 자와 견주어 대등하게 하려면 승직할 사람이 없고 그 규정도 적체될 듯하다. 이 도둑은 보통 도둑이 아니니 잡은 공로가 참으로 작지 않다. 저것도 적을 죽인 공로이고 이것도 도둑을 잡은 공로인데 직분이라고 한다면 어느 것인들 직분의 일이 아니겠는가. 직분의 일이라 핑계하여 상주지 않을 수 없다. 이담은 이미 추구하였으니 파직할 것 없다 하였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3일 기해 여섯 번째 기사 영상 유성룡이 다시 아뢰기를 남호정의 주의사항은 논할 것도 없으나 조만간에 당연히 적용할 율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늘 삼성의 옥사는 불과 며칠 안에 끝나고 맙니다. 오히려 이 일은 앞으로 처치할 것이 많은데 어찌하여 반드시 황급히 해야 합니까? 중국에서 혹 와서 묻더라도 들여보낼 수 없다는 것은 상께서 생각하신 바가 지극히 마땅하나 천하의 사변은 한이 없으니 처리가 갑작스러우면 의례 후회가 있습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이 역사는 김응남이 아랜 사연대로 근무를 시켜 조용히 엄하게 공문하여 주의사항을 다 알아낸 뒤에 처리하면 미진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황공하여 감히 아랍니다 하니 상이 답하기를 아랜 대로 하라. 다만 근무의 죄인을 보지 않았는가? 이 사람은 마침내 죄를 면하게 될 것이다 하였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3일 기해 일곱 번째 기사 상이 정원에 분부하였다. 조종 때에는 나라에 큰일이 있으면 홍문관과 양사도 회의에 참여했으나 그 뒤에는 양사는 대간이라 하여 참여하지 않았다. 이것은 막대한 일이므로 홍문관이 참여해야 할 듯하다. 비변 당상 외의에
다른 당상도 있는데 이들은 참여하지 않는가? 종이품 이상도 함께 의논해야 할 듯하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3일 기해 8번째 기사 의정부 영의정 유성룡, 의정부 좌참찬 이헌구, 경림군 김명원, 예조판서 홍진, 이조판서 김찬, 한승부 판윤 신정, 동지중추부사 윤성각, 진흥군 강신, 행 상호군 이희덕 등이 아래였다. 비변사가 의계할 때 함께 참여하여 아래였으므로 이제 다시 의논할 것이 없습니다. 위에서 재결하시기 바랍니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3일 기해 9번째 기사 판돈영부사 이산해가 임진난이 일어난 처음에 임금이 국도에서 옮겨갈 때 몸소 대신으로서 국가 보존의 대계를 수창하였다. 아래였다. 신이 이 시골에 오래 있어 이 일에 대해 조정에서 의논한 전후의 곡절을 다 듣지 못하였습니다마는 이미 이렇게까지 되었으니 감히 다시 다른 의논을 바치지 못하겠습니다. 중국 사신의 행차에 따라가는 것도 이제는 어쩔 수 없을 듯합니다. 위에서 재결하시기 바랍니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3일 기해 10번째 기사 행 판 중추부사 윤두수가 재주는 많고 마음은 험하여 억양을 헤아리기 어려우니 그 속마음을 행하게 한다면 선비를 일망타진하는 화가 매우 걱정될 것이다. 아래였다. 우리나라가 패전하여 부진함으로 모든 보수하고 수복할 방책을 다 중국 조정에 바라는데 중국 사신이 따라가기를 요구하는 것이 두세 번에 이르렀으면 우리로서는 거절할 말이 없으므로 면할 수 없는 형세입니다. 다만 근수라 이름하여 중국 사신을 따라가는 것은 무방할 듯합니다. 위에서 재결하시기 바랍니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3일 기해 11번째 기사 의정부 주와 이정 김응남이 의논드렸다. 사세가 이미 이렇게 되었으니 배신이 따라가는 것은 어쩔 수 없을 듯합니다. 위에서 재결하시기 바랍니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3일 기해 12번째 기사 행 영중추부사 심수경이 심정의 손자인데 조정에서 벼슬한 지 오래되었으나 사람들의 비난이 없다. 의논드렸다. 배신이 일본에 가는 것을 신사라 이름할 수 없으니 부사의 말대로 사신을 따라 함께 간다면 무방할 듯합니다. 위에서 재결하시기 바랍니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3일 기해 13번째 기사 행 판중추부사 최흥원이 백성을 직접 대하여 다스리는 재주는 있으나 실패를 바로잡는 방책은 없으며 지위는 정성의 바늘에 올랐으나 공능은 별로 없으며 취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근신하는 것뿐이었다. 의논드렸다. 통신의 일은 나라 사람이 함께 분하게 여기는 것이므로 전일 하문하셨을 때 보낼 수 없다는 뜻을 아뢰었습니다. 이제 들으니 통신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논이 중국에도 있다 하는데 뒷날의 처리가 또한 어렵지 않겠습니까?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다시 이 사이의 곡절을 중국 사신에게 이자하면 깨우칠 수도 있을 것인데 어찌 구태여 중국의 의논을 어기고 굳이 신사를 보내야겠습니까? 다만 어제 비변사가 아래 사연을 보면 부사가 말한 대로 근수라고만 하여 보낸다 하였는데 이것 또한 사세가 답답하고 다급하여 부득이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니 통신이라는 호칭은 결코 안 되겠으나 그저 근수라고만 이름하여 국서 예물 등은 일체하지 말고 비변사가 아랜 사연대로 시행하여도 무방하겠습니다. 위에서 재결하시기 바랍니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3일 기해 14번째 기사 행 지중추부사 정탁이 재득이 없거니와 인망도 매우 가볍다.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으나 한낱 자리만을 채운 신하일 뿐이다. 의논드렸다. 신사를
다시 보낼 수는 없다는 데에 다른 의논이 있을 수 없으나 이 위급한 때를 당하여 변통이 없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부사가 우리나라의 일 때문에 지금 외의 군영에 있으면서 이미 배신에 관한 일을 여러 번 개첩하였고 또 박역을 보내어 말을 전한 것이 정령한데 즐겁 굳이 거절한다면 사체의 미안함은 돌볼 겨를이 없더라도 이 한 가지 때문에 기일을 거듭 잃었어 뒷날에 후회를 끼치는 일이 반드시 없다고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사라는 이름은 결코 안 되겠고 중국 사신이 보낸 전후의 개첩에도 그러한 문자가 없었으니 배신의 행차를 중국 사신이 근수라 하여 중국 사신을 접반하는 행차처럼 하여 신사일은 일체 거론하지 말되 이러한 곡절을 부사에게 보내는 답첩에 아울러 언급하며 무방할 듯하고 변통의 타당성도 잃지 않을 듯합니다. 위에서 재결하시기 바랍니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3일 기해 15번째 기사 의정부 좌찬성 정곤수가 성품이 본디 온후하여 남을 사랑하고 친족과 화목하였다. 또 족보에 동달한 것으로 세상에 이름났다. 의논드렸다. 사신을 적정에 보내며 통신이라 이름하는 것은 의리로 생각하여도 참할 수 없는 것이고 병부도 세 가지 일을 약속한 것 외에는 해서는 안 된다고 하니 우리로서는 본디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구성이 주품하러 북경에 갔으니 황조에서 반드시 지시가 있을 것이고 16격도 아직 나오지 않아서 사기를 확실히 알 수 없으니 더욱 쉽사리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두 행차를 기다린 후에 처리해야 마땅할 듯합니다. 위에서 재결하시기 바랍니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3일 기해 16번째 기사 의정부 우찬성 최황이 성질이 급하고 몸가짐이 경박하여 처사가 경망하니 이러한 무리들은 축에 끼울 수 없는데 대론이 오래도록 고요하니 괴이하다. 의논드렸다. 우리나라는 외적과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 수 없는 원한이 있으므로 우리나라 사람이 적의 지경을 밟는 것은 의료로 생각하여도 봄뒤 부끄럽습니다. 다만 근수로 차출하여 보내면 무방할 듯합니다. 위에서 재결하시기 바랍니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3일 기해 17번째 기사 병조판사 이덕형이 의논드렸다. 배신을 차출하여 보내는 일은 사세로 말하면 그 조종하고 결정하는 권한이 결국 우리가 자유로이 할 수 있는 처지에 있지 않으니 보내야 할 듯합니다. 다만 병부의 자문에 배신을 요구하던 책봉을 그만두고 허락하지 말라는 말이 있으니 다시 이것으로 말을 잘 만들어 양 천사에게 회답하고 한편으로는 중국 조정에 품문한 뒤 다시 적의 정세를 보아가며 처치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위에서 재결하시기 바랍니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3일 기해 18번째 기사 상상군 박춘관이 문음으로 벼슬길에 올라 요행이 적변에서 공을 세울 수 있어 지비가 육경에 이르렀으니 외람하다. 의논드렸다. 흉적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만세의 원한이 있으므로 하늘에 사무치는 분통한 마음은 위아래가 다 같은데 정사가 달아난 뒤로는 적의 사나운 마음이 전일보다 더욱 지열하여 통신사를 독촉하는 말이 극도에 이르렀으니 신은 마음이 아프게 생각합니다. 사세로 말하면 16격이 일본에 들어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은 때에 문득 그 청을 따르기는 미안합니다. 다만 중국 사신이 이 때문에 일찍 일본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황조에서도 반드시 처리하라는 명이 있을 것이니 피차가 방해되면 형세가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중국 사신이 전에 여관을 시켜 주선하여 통신이라는 이름을 없애고 천사의 근수라 호칭하여 들여보내라 했으니 사리에 있어서 그다지 부당하지는 않습니다. 위에서 재결하시기 바랍니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3일 기해 19번째 기사 완산군 이추 2조 참판 김우옹은
영남에서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다. 개미년의 송은계, 박근원, 허성 세 사람이 유배될 때 상수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대개 어진 사람을 아끼는 자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위에서 믿어주지 않아서 쥐새끼로 지목되었으니 애석하다. 아래기를 우리로서는 반드시 갚아야 할 원한이 있으므로 사신을 보내어 통신할 수 없는 의리는 본디 그러합니다마는 형세로 말하면 나라의 병력이 약하여 거센 도둑을 경멸할 수 없으니 우선 그 뜻에 따라 사신을 보낼 때 중국 사신을 근수하는 것이라고 이름하여 외노의 정을 회유하고 적이던 물러가기를 기다린 뒤에 선정을 닦아 재앙을 물리칠 계책을 제때에 세워 우리에게 믿을 만한 실속이 있도록 물리칠 계책을 제때에 세워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실속이 있도록 힘을 저축하고 예봉을 길러서 원한과 수치를 씻으면 굴신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위에서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3일 기해 10번째 기사 공조 판서 구 사맹이 정철의 당인데 임금이 서행할 때에 부자가 조정에 세력을 펴서 자리 잡고 제 멋대로 행하였으니 그 또한 간산자의 우두머리이다. 의논들이었다. 이 적은 참으로 만세토록 반드시 보복해야 할 도둑이니 사신을 보내어 통신하는 것은 안 될 의리입니다마는 책사가 여러 번 배신을 요구하였고 또 자비 통사를 보내 면대하여 그 뜻을 아뢰게 하였으므로 끝내 거절할 수 없는 형세이니 근수라 이름하여 보내도 무방하겠습니다. 위에서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3일 기해 21번째 기사 지중추부사 송찬이 의논드렸다. 이번에 중국에서 동봉하는 것은 반드시 태종 때의 옛 일을 이어받았을 것입니다. 이제 중국 사신의 말에 따라 근수하는 사신을 보내는 것은 특별히 사신을 보내는 것에 비할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해도의 정세도 살피고 올 것인데 이것은 병가에서 적을 살피는 것과 비슷하니 차출하여 보내도 무방할 듯합니다. 위에서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3일 기해 22번째 기사 지중주부사 이재민이 의논드렸다. 만세토록 반드시 갚아야 할 원수는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통신할 수 없다는 뜻을 전에 이미 헌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 나라 일이 급박한 것이 하루하루 더 심하여 존망의 깃털이 변통을 잘하고 잘못하는 데 달려있고 책사의 뜻도 저러하니 우선 한 사신이 따라가서 눈앞에 급한 것을 늦추고 아울러 외국의 정세를 살피는 것은 무단히 통신하는 것에 비할 것이 아니므로 불가함이 없을 듯합니다. 위에서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3일 기해 23번째 기사 행부호군 최입이 문벌이 한미하고 행금도 없으나 문장을 자기 임무로 삼았는데 곡진하고 힘찬 것이 잠옷 고법에 맞았으므로 임금이 그의 문장을 칭찬하여 한 나라를 움직인다 하였으니 취할 만한 것은 제주뿐이다. 의논들이었다. 신은 난이 일어난 뒤에 2번 사명을 받들어 주문을 가져간 외에도 일을 당했을 적에 정수한 것도 다 신이 지은 것입니다. 전에는 책봉하자는 의논이 그러다는 것을 힘껏 아뢰었고 뒤에는 기미의 방책을 아뢰었으나 신이 스스로 부끄러워할 겨를이 없는 까닭에 참으로 나라의 행사가 스스로 떨치지 못하여 번번이 중국에 병량을 의지함으로 토벌하여 회복하기를 기필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화가 그칠 날이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형세가 그러한데도 다시 중국 사신이 함께 성사시키고자 요구한다면 통신하는 것에 대해 다시 의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로부터 중하가 이적보다 존중하였으나 의리를 온전히 하지 못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인구를 늘리고 재력을 기르고 군사를 훈련하여 공이 완성될 때를 기다려 바다를 건너가서 힘을 다하여 싸우지는 못하더라도 다시 올 경우 남김없이 경멸하는 것은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조금 굽히는 것이 반드시 신장하는 방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신의 의논이 여기에까지 이르니 불행이 더욱 심합니다. 마치 몸에 병까지 있어 누워 탄식하며 마음이 몹시 괴로우니 그 말이 합당하지 못한 것도 스스로 살피지 못합니다. 위에서 재결하시기 바랍니다.